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 볼까요?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겨 순탄하고 편안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해빙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이 더 강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게 됩니다. 간절함이 아닌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살아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해빙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서둘렀어요. 어제 영상에서 70대 금슬 좋은 부부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어디를 가도 함께 동행하시는 4살 어린 아내분, 인상 좋으신 어머니께서는 연상으로 보이시고 다부진 외모의 남편께서는 연하로 보이는 금술 좋은 부부. 어머니께서는 30대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걷는 것이 힘들고 자주 넘어지세요. 지난밤 다리가 너무 아파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내 다리 내놓으라고.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쭈니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애 넷 낳고 고생을 해서 그러니 남편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무 아플 땐 함께 사는 딸에게 죽고 싶다고 자주 말씀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죽고 싶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식도 남편도 너무 많이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쓴 자녀분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착하다. 내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께서 자식과 남편에게 죽고 싶다. 내 다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애들 떼쓰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어머님이 아플 때 자식들도 똑같이 마음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죽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땡깡 피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참 웃고 헤어졌어요. 어머님이 이후로 땡깡을 부리셨는지 만일 떼쓰고 땡깡을 부리셨다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해빙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연봉이 크게 뜰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의 기분 같을까요?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연봉이 100만 달러고 내가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에 돈을 쓴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하늘을 나는 듯 그런 마음이 드시죠?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지요.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돈을 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든다면 해빙이에요. 낭비할 때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은 바로 해빙하는 겁니다. 소비하는 것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와 소비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돼요.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즐기는 모습, 벌써 해빙을 실천하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 광장의 풍경과 햇살이 주는 축복을 온몸과 마음으로 누리고 사는 것.
이 순간을 사는 것이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태양은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살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것, 해빙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지금을 100%로 사는 느낌입니다.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면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해빙이에요. 에너지와 물질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입니다. 에너지가 물질보다 우선이에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볼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 더 큰 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압니다.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감정의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겨요. 그 감정의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겨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습니다. 해빙은 단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 마음이에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달라요.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해요.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도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제 해빙의 신호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초록불의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의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편치 않는 긴장과 불안감, 걱정은 빨간불.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해빙의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빙을 하면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면 돼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질 거예요. 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 봐요. 컵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 밖으로 나오겠죠.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에 물도 차분하게 머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끈 거예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이는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하는 법이 없다고 해요. 대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마이는 이미 해빙을 해왔다고 확신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을 뒤집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편안함이 기본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이 해빙의 핵심이에요. 편안한 마음이 중요해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돈들이 나가버리면 불안해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불안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 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서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배멀리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것 잊지 마세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원래의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불안은 냄새 없는 가스처럼 스며들어 나를 침몰시켜요.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바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고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하게 되니 불안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갖고 있는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이미 제 것인데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편안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 볼까요? 해빙은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굴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하죠.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같아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력 때문에 마찰력 또한 강해지죠.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의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기적이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역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은 선행을 쌓은 집안에서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여기서 선행이란 남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을 말해요. 상대방을 이해할 때 느끼는 기쁨, 그 마음을 잘 간직하다 보면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해빙은 효율성과도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돼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행운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아니에요. 행운은 곱하기입니다.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입니다.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겁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상담과 사례 분석을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손자병법에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며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0입니다. 노력하면서 해빙해요. 부를 이룬 분들에게서 여유 있는 마음과 편안함, 안정감을 느낄 때가 많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노력하면서 해빙으로 충만하고 부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래요.